저만 듣는 게 아니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건너 들어요. 자기가 이런 커피숍에서 뭐 밥 먹고 있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 너 너무 좀 까불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그런 어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 올린 노력의 그 탑을 자랑하는 문화와 신화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무슨 제가 이제 뭐 애니 고등학교도 가고 청강대 만창가도 가고 이런 정말 전공자들을 위한 데도 가요. 홍익대 대학원도 가고 해요. 미대 대학원도 가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도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정말 눈빛에서부터 오로지 만화, 미술, 예술, 외길 인생이에요. 눈빛이. 저는 그런 자리에 가서 일부러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만화가 되려는 마음 요만큼도 없었고요. 그냥 돈 보고 만화 그렸는데 이렇게 상 받고 외국에 나가고 영화 되고 그러네요. 그러면 눈빛들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런.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봐요. 아, 저 사람처럼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아져요. 요즘은 수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시나요? 제가 수필도 책을 지금 3달, 6달마다 한 권씩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잘 팔려요. 그럼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뭐 아니요, 저 만화 그릴 때 만화를 너무 못 그려서 그림으로 외주가 들어온 적이 1년 동안 한 건이 없었어요. 5만 원짜리도. 근데 만화 그리는데 되게 굴욕스럽지만 외주가 들어오는 게 그 수필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굴욕이에요. 만화가한테 글을 써달라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써달라니까 돈 준다니까 얼마 주세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줘요. 근데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청탁을 하고 또 이번에 얼마 줍니까? 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줘요.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겨레 신문에도 연재하고 샘터에도 연재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필로 묶어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작가님 글은 어떻게 쓰기 시작하셨나요? 10만 원 더 벌어보려고. 10만 원 벌어서 치킨 사 먹고 탕수육 먹으려고. 딱히 마음속에 이런 예술은 이런 거 없고. 엊그저께도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가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작가님은 어떤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매일 몇 시간을 달리고 몇 페이지를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한 문장에 떠오르지 않으면 글을 시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연필을 깎으면서 글을 다듬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그려요. 못 써요. 근데 대신에 돈만 준다고 하면 돈 줍니다. 마감에 부르세요. 마감과 주제에 부르세요. 저는 글을 쓴다라는 거,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듯이 나는 일어나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숭고한 사명이라든지가 굳이 개입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빵을 만들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굳이 우리가 하는 일을 과포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생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까 뚜렷한 꿈이 없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어떤 꿈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대로 안 될 거고 안 됐을 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학생이 아니고 나는 이미 성인이고 이미 내 인생의 궤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노선에서 튕겨져 나왔을 때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말 제가 친구랑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설픈데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그 대표적인 하나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 제 친구도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나도 솔직히 내 앞길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10년째 그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살다가 얼마 전에 칸네 영화제 자기 단편 영화가 올라갔어요. 엊그저께 삼성전자랑 광고를 찍었어요.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불안하고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잘 됐을 때 거짓말 치고 싶은 마음을 좀 억누르면 좋겠고 안 됐을 때도 이 안 되는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저 같은 사람 헛소리하는 것도 듣고 재밌는 느티나무 온갖 도서관 와서 재밌는 책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쉬엄쉬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재미있는 느티나무 도서관 벌써 1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때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을지 또 지난 10년을 한번 반추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고 저는 주역동사라서 화장까지 이렇게 오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여기 세이브마트 이런 데 오게 되면 보면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비염이 심해서 코를 굉장히 자주 파고 다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모습 목격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잔치가 저녁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뭐 쉬엄쉬엄 나가서 산책도 하다 다시 오시고 뭐 간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모쪼록 좀 적당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막 아쉽게 온 분들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작가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 소원이요? 뭐요? 네. 저희 도서관이 협동조합이거든요. 네네. 조합원으로 오시면 도서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쪽 끝에 방 이름이 조그만 방인데 여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으슥한 방이고 저기를 한 칸 드리고 더 작은 도서관 주인장을 하시라고 할까? 제 책 갖다 드릴까요? 지금 네. 그때 도서관 만들려고 해놓고 사놓은 책이 지금 네. 새 책들이 다 지금 헌책이 돼가지고 지금 6년이 돼가지고 그 책하고 같이 오세요. 저요? 네. 오고 싶어요. 네. 오고 싶어요. 언젠간 만화가 은퇴하고 도서관장 하고 싶어요. 그거 꼭 이뤄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행사 시작되기 전에요. 무척 일찍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분께는 뭐 때문에 이 토요일 화창한 날 정말 일찍 오셨거든요. 시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분한테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죄송한데 애 때문에 네네네네. 네, 애 때문에 일찍 오셨다고. 네. 전혀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네. 제가 볼 때 눈빛이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애기 아빠인지 몰랐어요. 네, 그냥 청년인 줄 알고. 제가 보는 눈도 이렇게 이런 데도 관장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네, 저쪽에도 있고 여기 네, 선생님 네, 마이크가 안 가서 아니 그냥 네네네. 네. 제가 사실 늦게 와서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준 작가님 뭐 김부토에서 저는 예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듣다 보니 예명이에요? 예명이에요? 동명이십니다. 그 계약서 갖고 오시면 알려드려요. 제가 이제 김보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일산 시민인 김훈 선생님이 김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편집자를 통해서 얘기해 줬더니 이름이 달렸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예명으로 왜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 연수 때 신입사원 연수라는 거를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하는데 그게 되게 사이비 종교 세뇌시키는 교육 같은 거거든요. 그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을 세뇌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일정한 공간에 그 한정된 인원을 처박아 놓고 모두 같은 생활을 시키면서 반복된 교육을 계속 반복된 메시지를
동일하고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노출시킨대요. 거기다 잠자는 시간을 계속 줄여가면서. 그러면 의사가 막 혼란해지다가 정말 거기에 빠져든대요. 근데 제가 반추해 보면 신입선 연수가 동일했어요. 딱 연수원에, 도시와 떨어져 있는 연수원에 외부와의 통제를 모두 끊고 2주에 한 번 외출이 있긴 한데 외출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2주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잘 못하게 하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구보시키고 밥 먹이고, 그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잠은 언제 자냐면 정해진 일과는 6시에 끝나는데 보통 3시, 2시에 자요. 계속 뭐를 시켜요.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는 최고, 너희들도 최고. 그러니까 다 그 얘기만 계속해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웃어요. 아, 진짜 선배들이 하던 얘기랑 똑같네. 말면서 완전 세뇌시키고 있네. 근데 그게요, 연수가 한 2달 진행이 되거든요.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최고가 된 것 같고 우리 회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져요. 세뇌가 돼요. 근데 그 세뇌가 막 덜렁말렁할 때 그 세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컴퓨터도 연수원에서 휴게 공간에 컴퓨터가 3대인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몇백 명이 생활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미친듯이 달려가가지고 딴 애들 담배 피러 가는데 미친듯이 달려가서 이메일을 김보통 gmail.co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 세뇌를 당하지 않기 위한, 마치 악령에게 혼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주기도 못 외우면서 십자가 주고 있는 공포영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메일을 만들어 놓고 혼자서 막 했던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실제로도 여기 있는 애들 똑똑하긴 하겠지만 특별한 애들은 아니고, 우리가 선민 사상이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이 회사도 특별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걸로 김보통을 그때 전하는데 몰랐죠. 회사 그만두고 그걸 필명으로 쓰게 될지는.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보통으로, 그냥 저는 그냥 보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 저희 작업실 같은 경우에 주 4일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짧게 일하네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 보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토요일에도 일했던 게 지금은 그 이상한 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 4일이라는 게 나중에 가서는 10년 뒤에 가서는 보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왜 주 4일을 하냐면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평일에는 병원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을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를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거기다가 오전 근무를 안 해요. 오전 근무를 왜 안 하냐면 저는 회사 다니면서 오전에 일을 해본 기억이 없어요. 보통 오전에 가면 그냥 잠 깨다가 보면 그냥 점심 먹고 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 앞서서 동기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뭐 회의자를 보고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6시간 근무를 하자. 대신 급여를 더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주 5일 할 때랑 변함없이 급여는 주고 있어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졌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동일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발동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발동 걸리고 나서 너무 빨리 꺼지지 않고 6시간 쫙 끌고 가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 근무를 안 하는 게 2030년도에는 상식이 됐으면 좋겠고, 일주일 중 하루는 쉬는 게 또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는 직원은 오전에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오전에 일어나기 힘들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금요일을 빼줘야지. 저희 직원들은 목요일 되면 기분이 좋아서 그때부터 룰을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제 고민은 이제 그렇다면 급여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산성을 더 높여서 급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하는 고민은 반대거든요.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급여도 같이 줄이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고용을 늘리는 대신에 하여튼 뭐를 쳐내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경영하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경우는 별로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사람을 자르거나
뭐 그 돈을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택만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인데 1년 하다가 힘들면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계속 10%씩 올리면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네네, 말씀하세요. 예, 아까 고3 때 58등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자기 추천 전형에서 떨어진 그 학교를 네. 가고자 해서 수능을 봐서 그 학교를 가려는 게 오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 그래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아까 면접 볼 때 삽질한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에 원서를 넣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야간 대학교 처음에는 주간 대학교만 알아봤죠.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주간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주간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경기도권에서 야간 대학교로 원서를 넣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는 직접 원서를 늘어가야 되니까 가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하필이면 그날 평소에 저를 이렇게 전혀 생각하시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그날 차 타고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야간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머릿속에 복잡해지죠. 아버지는 당연히 주간을 넣는 줄 알고 있을 건데 나는 야간을 넣으러 갈 건데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뭐 이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속은 상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간다는 게 속은 상하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 말이 귀에 들어오나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아버지한테 안 들키고 야간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뚜렷한 답은 안 나와요. 고민을 하다가 도착을 해버렸어요.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데